안녕하세요. 제품 강의를 맡게 된 시너지 이글스의 김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유지 디톡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이제 드시기 좋은 그런 제품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유지 디톡스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디톡스라는 거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다이어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건강과 다이어트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들 시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들 중에 뭔가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를 함께 함으로써 몸속 독소를 제거하면서 같이 동시에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음식들, 그리고 약물 섭취, 뭔가 물을 마시든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고,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화장품이나 화학 물질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소화를 하고 또 몸에 흡수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내부 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호흡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 활성산소나 또는 이제 소화분해를 하면서 생기는 가스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미세먼지나 또 산소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떤 노폐물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섭취를 통해서 소화기관,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그리고 내부 독소들, 그리고 흡입된 모든 것들이 폐를 기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혈류에 만나게 됩니다. 순환이라는 과정이 온전해야지 우리 몸에 이러한 몸에 쌓이는 외부적, 내부적 독소들이 잘 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혈액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독소 물질들이 간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신장을 통해서 수용성 독소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또는 지방과 뼈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땀을 통해서 나가거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돌면서 우리 몸에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디톡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내 몸의 과정을 방해하는 독소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디톡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 이렇게 독소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몸에 축적이 되면서 불편감들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뭐 대변에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감기가 잦거나 면역이 떨어진 증상들이거나 또 피로, 그리고 변비, 뭔가 불면증, 복부 팽만, 장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질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가지 못했을 때 축적이 되면 이제 독소의 형태가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이제 악영향을 준다라고 이어져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이 잘 찌거나 잘 안 빠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개 6가지 이유를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체지방으로 전환이 된 그런 케이스들. 우리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잉여 지방으로 남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수록 결국엔 축적될 수밖에 없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분들, 또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뱃살이나 다이어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분들, 그리고 영양결핍, 출산을 많이 했거나 또는 다이어트 경험이 많은 분들도 영양의 결핍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포 영양 결핍, 그리고 습관적으로 식습관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있는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소화 기능이나 장기들이 움직이는 자율신경 기능 자체가 저하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스트레스 하나가 우리 몸의 많은 장기들의 기능을 망치게 되고 독소가 잘 축적이 되는 형태의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저하돼서 몸에 붓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독소 배출 자체가 저하된 경우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순환인데요. 순환이 안 되면 우리 몸에 열감이 떨어지고 또 면역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이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 몸의 전신에 많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혈액관, 혈액 속에 영양소들을 싣고 노폐물들도 옮기면서 우리 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체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냉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몸이 딱딱하거나 긴장된 상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6가지의 큰 이유들을 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톡스라는 과정 안에 또 그리고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영양요법이라는 것을 지속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사람 몸은 이루어져 있고 본인의 몸무게만큼 세포는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세포를 결국에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는 건데 좋은 것을 먹을수록 좋은 세포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기능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 과정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디톡스 배출 장기들의 해독 장기들의 기능을 올리기 위한 영양소들을 가득 넣어주는 요법을 디톡스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요법에 세포의 영양을 봤었을 때 단백질 쉐이크, 이 99%가 세포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효소, 비타민, 미네랄들이 그러한 영양소들이 쓰일 수 있게끔 조효소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이 세포의 모양이 온전할 수 있도록 또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지방산들, 오메가3 종류의 영양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세포는 온전하게 재생되고 재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톡스를 2주든 4주든 6주든 본인의 몸에 맞게끔 디톡스들을 또 진행을 하고 또 더 큰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디톡스 기간에는 독소를 배출하면서 몸의 세포를 재건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체지방이 타기까지는 우리 몸이 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톡스 4주든 6주든 하는 기간은 고여있는 것들이 나가고 그리고 온전히 세포가 재생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소가 많을수록 해독을 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또 체지방이 많을수록 독소가 많다라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후에는 제대로 된 디톡스의 어떤 엔진력이 돌아가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재생된 엔진이 돌면서 몸이 더 활발하게 기능을 해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유지요법이 그만큼 디톡스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디톡스 기간 때는 뭐 5kg 정도 빠졌는데 디톡스 후의 기간 내에 유지를 잘 했을 경우에는 10kg 이상 또 그 이상도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디톡스 후 관리가 유지요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그 기본적인 영양소를 봤었을 때 이 5대 영양소라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3대 영양소이고 이러한 영양소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매일 꼭 필요한 영양소만큼의 이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이러한 3대 영양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5대 영양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태우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종류들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고 또 타기 위한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주 기본적인 영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는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영양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메디컬 닥터 저널에 의사분들이 보는 잡지에도 보면요. 이 우리 몸을 재건하고 재생하고 또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10개월에서 12개월 약 1년 사이에 97% 이상이 완전히 대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 어떤 장기마다 또 그리고 어떤 부위마다 우리 몸에 재생되는 시기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팔에 기부스를 했다고 쳤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이상은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뼈가 재생되는 기간이 적어도 2~3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입천장에 뜨거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입 점막이 뭔가 헐거워졌거나 뭔가 되었다고 했었을 때 재생되는 데는 길게는 2~3일이면 충분히 복원이 됩니다. 그만큼 점막 세포들은 재생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빨리 걸리고요. 또 위점막 세포도 적어도 한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 뼈 조직은 이제 전체 재생이 되는 데는 7년 정도 걸린다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 같은 경우는 60년 거의 복구가 거의 힘든 경우죠. 그래서 건강 회복에 걸리는 이제 평균적인 이제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그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세포가 온전히 재생할 수 있도록 기초 영양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도 그 끝난 상태에 아주 온전하고 최상의 상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어렵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도 탄수화물 또는 평상시 음식 식습관을 봤었을 때도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이 많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을 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적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들을 봤었을 때도 이게 단순히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이 섞인 복합 탄수화물들을 먹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훨씬 더 태우기가 힘든 그런 이제 영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톡스 이후에 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의 고영양들을 용량을 더 늘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요요가 오는 이유와 기초 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굶어서는 절대로 다이어트 성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기초 대사량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초 대사라는 거는 사람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초대사가 높은 사람들은 뭔가 음식이 많이 들어와도 그 기초대사 양 자체가 높기 때문에 먹은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초대사가 낮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그거 이상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양을 먹었어도 이제 기초대사가 높은 분들은 다 태워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요요가 오는 원인을 봤었을 때 다이어트를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식단을 조절을 해서 음식 양을 줄인다거나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몸무게는 줄었다 하더라도 내가 세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주인이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식단 조절을 하면은 뭐 물론 고루고루 영양을 넣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뭐 아주 생명을 아주 기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명하기 위한 정도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게 주인이 영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어떤 영양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무게가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더 낮아진 기초대사 때문에 몸무게가 급격하게 2배, 3배 이상 느는 것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인데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 기초대사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요요가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를 올리는 요법이 필요해요. 운동을 통해서만 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16% 정도만이 근육이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장기의 기능이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가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그 이상으로 우리 영양을 가득 넣어주면서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탄수화물을 제외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힘 있는 세포들로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지방 분해형 체질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양요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디톡스 이후에 영양요법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온 이제 고객분의 사진인데요. 사진과 인바디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디톡스가 6주를 진행을 하셨던 분이신데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 체지방이 19.2로 이제 감소가 됐죠. 이제 3kg 정도밖에 이제 감량이 되지 않았는데 유지 8개월 동안 기본 영양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12.9kg까지 빠진 사례이고 기초대사량은 1100에서 1200 이상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물만 먹어도 쪘던 체질이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다 태워낼 수 있는 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디톡스 이후의 몸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분도 디톡스 전과 후에 4주 후에도 사진 쪽이 굉장히 몸이 많이 변하긴 했었지만 유지 6개월을 하면서 근육은 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체수분은 1kg가 더 증가하게 되고 더 건강한 몸을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이제 디톡스 유지를 디톡스를 하면서도 디톡스 2주차 영양이 다 채워진 이후에는 체지방이 더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차 때는 이제 체지방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바디상에서 기계상이다 보니까 체지방이 녹아지면서 부피량이 늘어나게 보일 수 있지만 둘레나 이런 것들 아마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지방이 잘 녹기 위해서 몸에 지금 체온이 올라가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몸에 영양소가 가득 채워진 이후에 더 4주차 때부터 이제 체지방이 더 빨리 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몸에 영양이 채워지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유지를 할 때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 몰래 가지고 있는 식습관을 좀 잘 조절하고 또 그러한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호르몬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렙틴은 우리가 식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오게 되면 체지방을 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찌게끔 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극도의 비만 상태가 되고 당뇨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몸의 체지방이 몸의 기본적인 어떤 양보다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체내 렙틴 양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먹지 마라라는 신호를 뇌에서 신호를 내려도 반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될수록 식욕을 억제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 나도 모르게 계속 살이 찌면서 먹는 것을 찾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는 그런 고객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게 본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렙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렙틴 호르몬은 살 빠지는 호르몬인데 이 균형이 잘 되면 살이 저절로 빠지는데 이게 살이 점점 찌면서 렙틴 호르몬이 더 문제가 생겨서 살이 지속적으로 찔 수밖에 없는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도 렙틴 호르몬은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은 렙틴 호르몬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식욕을 자꾸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욕이 촉진되면서 결국에는 비만과 어떤 당뇨병, 대사질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될수록 렙틴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고 균형 맞아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도 또는 식습관, 우리 생활 습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끝난 이후에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밥을 천천히 오래 씹는 것입니다.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야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밥을 천천히 먹으면 덜 먹어도 배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식욕을 촉진하는 이제 자꾸 먹게 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서 칼로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루 3번을 제때 제 시간에 식사를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쫄쫄쫄쫄 굶었다가 음식을 드시는 것 자체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복감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단백질과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는 이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 그렐린이 이제 감소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는 이제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은 천천히 오래 씹어 먹고 또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또 운동을 꾸준하게 과격하지 않지만 좀 가벼운 운동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이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자꾸 먹게 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호르몬인데 그게 바로 그렐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바로 그렐린 호르몬이고요. 이거를 잘 조절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고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또 배가 고프면 일단 많이 굶으면서 폭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습관을 좀 막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일단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계속 먹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또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야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일찍 자고 그리고 탄산음료들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식습관을 유지하고 또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디톡스 이후에 그 몸이 호르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들 중에 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또 유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위 사이즈는 항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위를 많이 늘리는 습관이 뭐 계속 먹는 거죠. 배부른데도 계속 집어넣으면 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위를 줄이려면 좀 식사량을 좀 소식으로 좀 양 자체를 좀 줄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 씹고 그리고 탄수화물 이제 태워내는 요법을 내가 그걸 좀 줄이기 어렵다면 태워내기 위한 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단당류 급하게 당이 올라가는 어떤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 그리고 뭐 초콜릿이나 이런 단 것들이 있잖아요. 가공된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 단당류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열매가 직접적으로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재료가 바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입니다.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바로 HCA라는 성분으로 식물성 다이어트 성분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장 비만에 있는 분들이 CT상에서 감소가 된 어떤 결과를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주 성분을 통해서 이 가라나시와 그리고 가라나시 어떤 활동력과 에너지를 올려주기도 하고 또 이 HCA 성분은 약간 사람을 처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한 가라나시의 사람의 액티브한 능력을 좀 만들어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녹차잎에 대한 카테킨에 대한 어떤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광귤나무와 그리고 고추 그리고 후추 성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20배 이상 효과를 내게끔 배합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HCA 역할이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주성분과 배합들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더블번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할 때 더블번을 오전에 333 아침 점심 저녁으로 333 이렇게 챙겨 드시면 디톡스 하면서도 내가 탄수화물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분해해 줄 수 있는 요법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또는 나의 호르몬이 어떤 문제가 있다. 난 그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디톡스 이후에도 그것을 잘 이어나가고 이러한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좀 일찍 자는 어떤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생리 주기와 생리통에 대한 어떤 관리, 그래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어떤 관리도 좀 필요할 거고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좀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좀 잘 완화할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 세인트 존스 워트와 시계꽃이라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의 허브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존스 워트는요, 이 고대 약용 허브로도 쓰이기도 했고, 우리가 뭔가 좀 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이런 허브를 먹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화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면서 이 허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존스 원트는 이 사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약간 좀
안정적이 과흥분하지 않고 또 그것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세인트 존스 워트 1일에 900ml 먹은 것과 프로작이라는 약은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제 정신과에 처방하는 약들인데요. 이러한 약과 비교를 했었을 때 훨씬 더 월등히 높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꽃도 마찬가지 신경 안정제만큼이나 화학적 약만큼이나 동등한 그리고 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이미 입증된 자료인데요. 그러한 세인트 존스 워트와 시계꽃 추출물을 주 성분으로 하면서 이 항산화 영양소 베타카로틴이 함께 포함이 된 성분이 바로 데이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데이캄이 좀 나는 스트레스로 해서 살이 많이 찌고 폭식을 유발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 이 데이캄이라는 제품을 좀 함께 섭취를 하면서 이제 보조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장 방광, 평상시에 나는 붓기가 굉장히 많고 그러한 신장 기능들이 약하다, 독소 배출 기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수분을 섭취하면서 어쨌든 신장과 방광은 수분이 배출이 돼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계속 잘 드나들 수 있게끔 고이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고 들어오고 배출되고 들어오는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소변을 찾지 않는 습관들, 그리고 자기 전에 물 섭취를 좀 제한하면서 자면서 화장실에 어떤 신장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유지요법에 이제 URI라는 제품의 퀴닉산 성분, 이 크랜베리라는 성분이 굉장히 이제 방광계 또 요로계 이런 쪽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국은 자연치유의 어떤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이런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노폐물을 배출할 때 먼저 크랜베리 주스를 적극적으로 치료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랜베리는 이제 우리 신장에 대한 또 그 대장균에 대한 탁월한 항염증 효과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시멜로나 그리고 단델리온이라는 허브를 함께 배합을 함으로써 이뇨작용과 또 항염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항생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URI입니다. URI라는 제품은요, 하루에 좀 메가요법으로 333 이렇게 꾸준히 먹어도 우리가 하체로 이제 많이 부종이 있으신 분들 또는 뒷구리 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빠른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URI 헬스는요, 이제 캡슐을 뜯어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천연 허브의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비타민 C와 E 성분이 많은 함량이 배합이 되면서 우리 모세 혈관들, 신장은 모두가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들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요법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영양에 대한 보강이에요. 그래서 이 디톡스가 끝난 이후에도 아침 영양소를 좀 꾸준하게 기초 영양들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음식의 식습관이었다면 5대 영양소 정도 체크를 하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뭔가 기름진 음식이나 영양이 했던 어떤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들을 좀 이번에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 기초 영양을 좀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걸 배출하는 영양소들도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면 우리 몸이 뭔가 손상받지 않는 몸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상황이라면 비타민 정도는 꼭 챙겨 먹을 수 있는 세포 영양에 영양 공급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아주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 또는 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표의 내용들은 비타민의 효능들인데요. 이 비타민 B군들은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이 대사가 안 됐을 경우에 결국 노폐물이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영양소들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을 경우에는 살이 어쨌든 찔 수밖에 없는 영양소, 이것들이 곧 태워내는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네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기질은 없으면 산염기, 우리 몸의 균형이 산과 알칼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기초대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세포 영양에 꼭 필수적인 아주 미량 무기질들인데요. 없으면 질병이 옵니다. 이게 보면 이 자연에서도 많은 무기질들을 섭취할 수 있는데 뭐 아연이나 요오드나 철, 뭐 미역 또는 뭐 해산물들 그리고 육류들 이런 곳에서도 다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는 어떤 식재료들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무기질들이 미량이지만 부족하게 되면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아나 혈액 응고나 또 심장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요. 이 산과 염계 균형이 깨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철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들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세레늄이 부족하면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몸의 면역 기능들이 저하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은 미량이지만 굉장히 균형적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유지요법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타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바이타팩은 가장 많은 자연의 재료들을 담아져 있는 기초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고요. 바이타라는 성분의 이름 자체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타팩 안에는요, 이 주 원료들이 사과, 두나리엘라, 계피, 녹차,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색깔의 이제 영양소들이 자연에서 이제 추출한 영양소들로 캡슐에 담아져서 효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놓은 아주 쉽게 영양소를 우주식 영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타팩 영양 성분들을 보면 비타민 B군들,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100, 200, 300%까지 굉장히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고 또 무기질들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B군들은 많이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영양소예요.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소변으로 잘 나가는 형태의 영양소고 또 그게 흡수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의 함량이 많은 영양소들이 굉장히 고가의 그리고 좋은 영양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는 일일 권장량의 3배에서 5배까지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는 기초 영양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종류인데요. 이 단백질은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 단계인 아미노산의 형태의 이름들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미노산의 역할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요. 뭐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는 스트레스에 관여하고 호르몬에 관여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된 8가지의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세포가 재건되고 재생이 돼서 뭔가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8가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흡수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유청 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시너지 제품 중에 이제 맥시멈 프로테인 그리고 디톡스를 할 때 가장 많이 섭취를 하실 건데요. 이 맥시멈 프로테인 안에는 이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완벽하게 배합이 된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을 재건하고 또 요요를 방지하고 기초대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이라는 성분은 BCAA라고 해서 우리가 먹게 됐을 때 바로 근육으로 기초대사를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주 이제 질 높은 단백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콩 단백질만 계속 섭취를 하게 됐었을 때는 트레오닌과 트립토판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재생보다는 뭐 어떤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2가지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온전히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세포의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육류만 섭취하게 됐었을 때도 라이신과 메티오닌의 기능이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복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맥시멈 프로테인이 유지요법으로 또는 저녁 식사 대신에 맥시멈 프로테인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요. 좋은 걸 먹더라도 잘 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조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독소가 잘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장이 잘 안 좋고요. 영양소들이 보면 대부분 부족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나 영양소가 잘 붙지 않아서 근육도 굉장히 좀 적은 형태의 체형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가 효소가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이 많은 효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효소도 있고 또 우리 몸에 대사를 시키는 효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 효소가 몸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많아야지 몸의 면역과 호르몬과 전반적인 건강 자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과 소화 효소는
시소처럼 이렇게 이 소화를 많이 시키면 대사 효소는 줄어들고 대사 효소를 많이 잘 쓰게 되려면 소화 효소가 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는 게 바로 효소를 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대사 효소의 역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너지에 나와 있는 멀티엔자임이라는 효소 제품은요, 이 8가지 효소가 진짜 효소가 다 들어간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밀라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또 프로테아제,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미 발효 효소,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이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류, 야채, 혼합 발효 효소들이 이렇게 24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철저하게 먹어보면 이제 정말 곡류와 그리고 우리 자연의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인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에 나와 있는 멀티엔자임의 정말 탁월한 어떤 장점과 경쟁력은 8가지 소화효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잘 되게 되면 독소 배출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 역가가 업계에서 가장 제일 높은 이제 8만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 역가가 바로 얼마나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효과를 발휘하냐 정도의 수치인데 가장 높은 수치이고 설탕이 전혀 없는 당이 0g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고 또 많이 먹을수록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엔자임 제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환이 문제가 있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증이 있거나 딱딱하고 기본적인 나의 어떤 문제였다고 하면 이런 순환의 어떤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환을 좀 좋게 하려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좀 많이 해주시고 땀 배출을 하게 되면 이 순환은 당연히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좀 보조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혈액의 기본이 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요. 또 미네랄 섭취가 혈액 안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알칼리 상태를 맞춰주기도 하는 이제 그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의 혈관 제품 중에 가장 탁월한 제품이 바로 프라알지9이고요. 유지를 할 때 이 프라알지9을 좀 지속적으로 디톡스 요법처럼 활용을 하셔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매일매일 혈관 건강 관리에 뭐 2포씩 이렇게 타드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너지 최고의 제품 정말 심혈관 관리에 탁월한 성분이고요. 이 혈관 청소 그리고 혈관 탄력을 잡아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가 됐다 하더라도 그 몸에서 더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알지9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 L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인데요. 이 늘어난 어떤 그 혈관 근육들을 다시 펴서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르기닌은요, 이 식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배합이 가장 중요한데 엽산과 비타민 B6, 12, DC라는 영양소들이 함께 배합이 되면서 혈관 안에 노폐물이 끼지 않는 상태까지 만들어줄 수 있게끔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이 프랄지9이라는 성분의 개별 특성 성분들을 보면 L아르기닌이 주 성분으로 하고 또 L아르기닌이 필요한 상황 때 더 빠르게 전환을 해서 많은 양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수박에서 추출한 L-시트룰린 그리고 엽산 비타민 B6, 12, 적포도주, 그리고 리보스, 비타민 D, 자일리톨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혈관 안에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개별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랄지9 제품만으로도 우리가 임상 실험을 했었는데 환자 대상으로 프랄지를 4포, 오전에 2포, 오후에 2포 이렇게 드셨을 3개월간 90일 정도 드셨을 경우에 정말 아주 치명적인 어떤 환자분들이 중증의 환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40%가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염증 수치가 25% 그리고 혈압도 감소가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발끝에 말초 혈류가 16%가 증가되게 되고 또 마그네슘이나 간 기능이 70%까지 올라가는 증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중증의 환자의 경우이지만 프랄지9을 한 달에 한 4박스 정도로 해서 우리가 오전에 2포, 오후에 2포를 3개월간 먹었을 경우에는 이거 일반인이 드셨을 경우 이거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 이제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또 다이어트 효과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루그린은 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식습관 보통 내가 물을 좀 잘 안 드신다. 그럼 이 트루그린을 빌려서 같이 물을 먹는 습관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내가 살을 이렇게 빼놨는데 물을 전혀 안 드시거나 이러한 관리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은 내가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품을 통해서 보조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혈액순환 관리, 또 림프, 뭔가 이제 림프에 독소가 많았던 분들, 잘 붓는 분들, 셀룰라이트가 있었던 분들은 유지요법에 이 트루그린이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루그린 안에는 페퍼민트, 철클로로필 나트륨을 통해서 혈액의 피 양을 직접적으로 늘려주고 또 고지혈증이나 몸에 있는 혈액 안의 기름때를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알파알파 추출물, 또 보리순 추출물들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혈관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 레드비트인데요. 이 비트는 우리가 ABC 주스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ABC 주스에는 그 비트가 사실은 주 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가 우리 몸에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혈관과 이 혈액 순환에 굉장히 큰 이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트는 혈관을 파괴하는 독성인 호모시스테인, 혈관의 단백질 기름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을 직접적으로 수치를 낮춰주고 또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고 또 간 기능 개선, 항암 작용, 또 근육도 빨리 붙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타인 성분, 이 비트 안에는 주 성분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시 비트 뿌리 안에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에 확장작용을 하면서 이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탄력성의 어떤 문제, 그리고 혈관 안에 노폐물이 많이 껴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트를 드신 분들과 드시지 않은 분들의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빨간색 비트즙을 드신 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떨어져 있고, 또 간 기능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근육을 빨리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인은 또 항암 작용에도 뛰어나고요. 또 빈혈에도 효과가 있고, 또 피부 미용, 그리고 항산화 항염 작용에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시너비트라는 제품 안에는요, 이 비트를 주 성분으로 해서 녹차 추출물과 7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배합을 통해서 최상의 배합으로 뭔가 항산화 기능과 장 기능, 또 면역 기능들을 올릴 수 있게끔 배합이 되어 있고, 석류와 또 사과, 포도씨, 녹차 추출물을 통해서 비타민들과 미네랄, 항산화 요소들이 또 많은 최적의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고, 또 장 건강과 또 우리 항산화 영양, 정말 많은 배합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인의 효능 플러스 시너비트의 배합 성분으로 강력한 어떤 항산화와 미네랄, 장과 면역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비트가 혈관과 혈액의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지를 하는 것이 디톡스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영양요법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본인의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이후에 더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